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종주 원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국민적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급히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죠.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이 거의 와해됐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조직에서는 강력한 리더가 나와서 조직 전체를 다 장악하면 조직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국가와 같은 큰 조직에서는 대통령 한 명이 여러 가지를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두 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그러나 이번에 이 백신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강력한 정부 여당이 탄생됐죠. 그렇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결국 대통령 한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뒤도 예측을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조그만 기업도 몇 달을 예상 또는 1년 뒤를 예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같이 큰 조직에서 어떻게 몇 달 뒤를 예측을 못합니까? 몇 달이 아니라 1년 뒤, 아니 몇 년 뒤, 아니 몇십 년 뒤를 예측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거의 이 조직력이 완전히 와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신 관련된 논평을 이렇게 간단히 하고 오늘 본론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탄소 중립 관련돼서 시민단체 사회가 왜 나오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이 필요하겠죠. 입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겠죠. 근데 그 기구를 만들 때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이 시민단체가 심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 윤미향 사태 본 것처럼 이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여러 가지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이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을 때 바로 공공의대에 학생을 뽑을 때 이 지역별로 할당을 하는데, 거기에 그 학생을 뽑을 때 이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하도록, 그래서 이것도 자기네들 편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국 자식과 같이 또는 추미애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봐주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이 많았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를 관여시킴으로 인해서 또 자기네 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또 기금을 모으는데, 이 기금이 또 태양광 산업으로, 태양광 기업에 이게 흘러가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주요 입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 전환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녹색 전환 기본법의 핵심 골자는 대통령 소속 녹색 전환 국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 전환 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색 전환 국가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과반을 민간인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민간인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위촉하도록 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왜 여기 대통령 소속
녹색전환 국가위원회 구성위원을 선정합니까? 이거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하면은 마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윤미향 사태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시민사회단체가 이 자기네, 이 좌편향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그들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 시민사회단체를 계속 관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김성배 교수가 얘기한처럼 이 조항을 바꿔서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적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녹색 전환 산업 투자 회사를 아까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녹색 전환 산업 투자 회사는 이제 공공기관이 출자하면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만 녹색 기술, 탄소 중립을 내건 좀비 기업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금이 대규모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을 하면서 이 태양광 쪽으로, 태양광이 지금 효율이 나쁘고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기업의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탄소 중립 정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전환 산업 투자 회사를 이제 결국 국가가 만드는 것인데, 국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또 비효율적인 이런 회사한테 국가 돈이 계속 들어가게 해서 결국 국고가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두 번째 주요 입법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 기후 위기 대응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사업 추진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겠다는 거죠. 자, 기후 위기 대응 사업 추진 기금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재원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정부 유상할당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하면 이와 같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허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정하면서 일정 비율, 지금 현행은 3%입니다. 이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것을 줄여야 되는 거죠. 줄이지 못하면 이제 돈 주고 사라,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100만큼 이제 허가받은 유상할당 업체는 아까 3%니까 3만큼 정부로부터 사거나, 만약에 사지 못하면 이제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줄여야 되겠죠. 돈이 점점 그게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면은 더 이제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를 통해서 이제 이 기금 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아까 전체에서 3%만 이제 강제로 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를 더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제3차 계획 기간, 그게 내년도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제 10% 이상을, 아까 비율을 3%에서 10% 이상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정부 내에서는 20%, 40% 등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상할당 비율이 이 10%인 경우에는 이제 수익금이 3조 원이 모이고, 20%는 6조 원이 모이고, 40%가 될 때는 12조 원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녹색 기금이 12조 원까지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모인
저렇게 최대 12조까지 모인 기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가 지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12월 4일 입법공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쇄도산 가능성이 있는 태양광 산업에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탈원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효율적인 태양광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모인 그 녹색 기금 돈을 태양광 산업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계에서는 그 모인 기금, 그 돈을 12조를 석탄 발전의 연료 전환에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그 모이는 돈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석탄 발전소로부터 이 걷어들인 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였다면 그들을 하여금 더 이상 석탄이 아니라 이 다른 연료를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석탄 발전소가 수명이 다하기 전에 연료 전환을 하면 투자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 녹색 기금도 뭐 태양광 이런 데 갈 것이 아니라 이 석탄 발전을 거기에 쓰이는 석탄 대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지원이 없는 연료 전환, 이 석탄 발전소를 석탄 발전소 이제 어차피 이게 못하게 하니까 이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료를 전환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냥 그 발전소 자체적으로 만약에 연료를 석탄에서 다른 걸로 전환하면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전된 그 전력에 대해서 전력을 비싸게 팔지 않겠습니까? 비싸게 팔면은 결국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 요금 인상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탄소 중립 정책을 한다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어떤 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돈도 모으죠. 근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성하는 그 위원을 이 시민사회 단체가 관여해서 임명하도록 하는, 이거 아주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기 편 쪽에 속한 좌편향적인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권을 또 차지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고, 또한 그 기금을 모으면 그 기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태양광 산업, 태양광 사업자한테 이 돈을 줘서 지금 태양광 산업 하는데 또 이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또 의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태양광 산업에 몰아줌으로써 또 내 편 배불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